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애플에서 얼마 전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은 전작과 동일하게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3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유출되었던 소식으로는 추가 색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쉽게도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블랙, 화이트, 레드 3가지이기 때문에 색상 선택하시는 데는 크게 고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SE 2세대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4.7인치의 작은 크기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작은 크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작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키보드 타이핑 시에 잘못 누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손이 크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해봐도 정말 작습니다. 다만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144g으로 요 근래 제가 사용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SE 3세대의 최대 장점은 휴대성이 좋고 아담한 사이즈가 최대 장점인데요. 누군가에겐 장점, 누군가에겐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도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위아래 베젤이 너무 커서 조금 아쉽고요. 요즘은 풀 화면에 스마트폰이 많다 보니까 아쉬운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하단에는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어서 코로나 시대의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터치 아이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애플에서 아쉬운 것은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을지, 굳이 홈 버튼이 아니라도 디스플레이에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가 동시에 탑재되는 폰이 나올지, 보급형에 바라는 것은 조금 욕심이라 하더라도 플래그십에는 2가지를 함께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LCD입니다. 16대 9의 비율이고 주사율은 60Hz, 최대 밝기는 624니트입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탑재했고요. 가격을 생각하면 딱 적정 수준인 것 같습니다. 120Hz의 고주사율을 탑재하게 되면 플래그십 모델과 같아버리게 되니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는 가격 대비 무난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후면 싱글 카메라인데요. 물론 많이 아쉽겠죠. 1200만 화소이고요. 화소 수도 낮은 편이고 좋은 카메라 성능은 아니지만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서 이미지 처리 기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카메라가 탑재된 SE 2세대와 비교해도 카메라 품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진을 찍기에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촬영 모드도 지원하고 아웃포커싱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또한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빛이 적은 상황에서 SE 2세대에 비해서 명부와 안부 윤곽을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그래도 사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SE 3세대보다는 중고 아이폰 12 프로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중고 가격이 아이폰 SE 3세대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인데 중고 휴대폰이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새 휴대폰을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아이폰 SE 3세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칩셋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죠. 저는 솔직히 A14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된다고 했을 때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급 나누기를 확실하게 하는 애플이 A15 바이오닉 칩셋을 넣어줄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이폰 8보다 1.8배 빠른 CPU 성능을 보여주고요. 게임 같은 것을 할 때는 GPU가 무려 2.2배나 빠릅니다. 너무나 놀라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용량이 전작과 거의 동일해서 배터리 사용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전작 대비 약 2시간 정도 늘어난 배터리 사용시간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칩셋의 효율이 좋아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래그십으로 구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고요. 경쟁사의 GOS 이슈로 인해서 애플의 성능 면에서는 더욱 돋보입니다. 그 외의 특이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이 탑재되어서 물과 먼지로부터 보호가 가능하고요. 램은 4GB로 전작 대비 1GB가 늘어나서 조금 더 개선되어서 낫습니다. 램은 다다 잉램이라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장 공간은 64, 128, 256GB로 3가지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64GB는 많이 아쉬운데요. 사진과 영상을 조금만 저장하다 보면 꽉 차는 용량이라서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최소 128GB는 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비 비전과 HDR10을 지원하고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애플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폰으로 조금씩 사용을 하다가 내 폰이라는 확신이 들면 플래그십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SE 3세대를 그대로 유심 칩을 옮겨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톡이나 영상 시청, 전화, 음악 감상 정도만 사용하신다면 SE 3세대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색상도 3가지로 차별점이 있어서 선택하기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오늘 애플의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